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뭐 영안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양반들에 대한 거를 직접적으로 우리만 볼 수 있잖아. 카메라에 담아서 만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는 거잖아. 근데 그 양반을 봤을 때는 뭐냐면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서 계시는 요 양반이 계셨거든요. 진짜 조선시대처럼 정말 양반들처럼 그 복장은 하고 계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갓도 서고 계시고 정말 점잖은 분이셨는데, 자손을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피눈물이었던 남자분이었거든요. 요 분이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집에 이 기주가 상담을 하러 들어올 때 이 집에는 이상하게 아들 자손들이 수명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열 몇 살 요 정도 되어서 이 아이들이 병을 앓기는 앓는데 고칠 수 없는 평생의 지병을 앓는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떤 동업자는 아니면서 밑에 계시는 우리가 뭐 전무가 되었던 부사장이 되었던 이 사람들이 개입이 되면서 이 사람들의 사업이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지. 사기를 당해서 자살을 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자꾸 이 집안에 이런 풍파가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 근데 요 집안에 풍파가 들어오면서 어디를 가도 똑같이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무자로 가신 요 집에 어떤 양반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셨대. 나도 그렇게 물어봤고. 왜? 당신을 보고 있으면 무자로 가신 분이 계시는데 이 무자로 가신 양반이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정조부 정도 올라가거나 이렇게 된다라면 이 양반들은 세대를 계산하면 30년 계산하면 우리가 한 90년 정도 보시는 거거든. 90년 정도 보시는데 이 양반들이 무슨 90년까지 와서 무슨 한이 되고 원이 되어서 원기가 되어서 이 가정가사에 이렇게 휘두르겠냐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한은요, 100년이 지나가도 풀리지 않는 게 있고요, 200년이 지나가도 이게 원결로 남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우리가 동물을 죽이고 나면 뭐 4대 할아버지가 했는데 그게 원결이 되어서 우리 집안에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똑같아. 여기에도 이런 문제였거든. 그러면 요 양반이 그때 봤을 때는 이게 정종과 고조 정도 되셨는데 이 집도 먹고 사는 거 괜찮아요. 아주 깡깡해요. 이 재산의 원초적인 스타트는 누구냐면 아까 피눈물 흘리는 요 조상이었거든요. 피조상이었는데 요 사람들은 어찌됐든 아들들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가산이 흩어진다든지 알 수 없는 지병을 평생 안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면 일찍 단명으로 뭐 5살 뭐 10살 이래 못 돼서 돌아가신다든지 이 문제가 지금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정도 내려오면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 본인들의 문제가 조부대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때 발복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해방 70년 우리가 되었던 기점에서 보신다면 이제 뭐 이 문제가 불거진다? 아니요. 불거지는 문제는요, 우리 정조 고조대에서 불거지는 문제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서서히 이게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구나 이래 되거든요. 묵혀져서 캐캐이 있던 것들이 숨어져서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데 여기 이 사람을 이걸 풀 때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 양반이 이 집안의 장자였다라는 거죠. 이 양반이 장자가 되어서 이분이 이 재산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분은 일찍 어떤 연유로 병이 왔어. 병이 왔던 가정들이 뭐냐면 요 사람한테 왔던 거는 그때 그 당시는 묘자리를 잘못 썼다. 묘자리를 잘못 써서 물자리가 되었다. 그래 돼서 이 묘이장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되었던 거지. 이 집안에 되었는데 장자가 되어서 이 사람이 병환으로 가시다 보니까 어떻게 돼? 지차에게 재산이 넘어가잖아.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지차에게 이 재산이 넘어가는 대신 이 양반이 했던 거는 뭐냐, 병으로 옛날에는 돌아가시면 매장을 안 하셨거든요. 옛날에는 이상하게. 근데 그게 우리 부모 때까지도 그런 것들이 있던데 들어보니까 매장을 안 하시고 이 양반들은 화장을 이래 하시는 거지. 근데 이 양반은 화장이 싫었던 거지. 장가는 자 못 갔어. 장자야. 그러면 화장은 나는 싫다. 화장하지 마라. 지켜준다. 오케이 했어. 그러면 자기는 여기 이 재산 전부 다 주는 대신에 이 양반은 자기의 재산을 다 줄 테니까, 그러면 집안끼리 양자, 이걸 백골양자라 하는데 집안끼리 양자가 되었으니까 나에 대한 제사를 꼭 지내주라.
이 양반은 대를 건너서 가더라도 이 재산을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해주라. 요 양반이 욕을 약속했단 말이야. 나는 영가 결혼 같은 거 필요 없다 하셨고. 그럼 쉽잖아 이거는. 근데 여기를 받았던 이제 정조에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조부에서 들어오시면서 이 양반들이 이걸 약속을 안 지켰던 거야. 어떻게 안 지켰어? 화장했어. 그냥 이대로. 제사? 굳이 이걸 제사를 옛날에는 왜 처녀 죽어 사불 귀신, 총각 죽어 몽달 귀신이라 하셨잖아. 그러다 보니까 백골양자로는 받았으되 굳이 뭐 이 사람한테 제사는 받았지만은 제사 어차피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신 아버지, 당신 할아버지 이런 양반 재산을 지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에 같이 이 제사를 합쳐버린 거예요. 이 사람을. 합쳐버리시면서 여기에 이 할아버지는 뭐를 했더라? 일본 쪽이었던가? 하여튼 이쪽으로 어찌됐든 이 사람은 경영을 해서 사업을 했어.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기초자금은 어디에서 돼서 여기 들어오는 정조 할아버지 이 사람 땅떼기하고 무지막지하게 재산 주셨거든. 근데 이 재산을 받고도 사업으로 이 사람들은 하면서 아버지 제사 때 그냥 밥 한 그릇 떠놓는 상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이 양반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영은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돼? 조부 때부터 바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하여튼 할아버지가 일본 가셔서 일찍 돌아가셨던 거 전염병을 안고 오셨던 거 하여튼 이 양반이 이래 되셨거든. 여기에서 이래 되니까 자 기초자금은 이 사람한테 재산이 되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밑에 있는 아들 그지? 그러면 그 아들이 이제 이 재산을 또 요대로 승계받아 왔잖아. 재산도 너무 많으니까 귀신이 어떻게 뭐 우지하지는 못하더라. 내가 보니까 뭐 재산이 좀 조금이 돼야 뭐 누구 말처럼 집 한 채 확 날리면 되잖아. 근데 이 재산 집 한 채가 아니었거든 재산이. 그러니까 이 아들 때 오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평평하고 그냥 뭐 잘 살아 하여튼 잘 사는데 여기 아들 때 와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종교에 이제 이게 이제 바람을 탔어. 그래서 여기에서 종교가 타 종교로 들어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정조, 조부, 뭐 아버지 제사 뭐 전부 다 완방으로 다 날라갔어. 이 집에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내려오는 게 사업으로 바람이 들어온다. 아니면은 자식의 아들이 뭐 이 다른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와 여자의 문제가 생긴다. 하여튼 집안이 그 껍데기만 보면 상류층이지. 안에 보니까 아이고야 진짜 어디 엉망이 되다 보니까 자손의 문제가 돼서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엄마가 이제 들어온 거지. 들어왔는데 이 자식들한테는 이 재산이 이제 지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사람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전부 다 몸에 어떤 부분들이 들어와 버렸잖아. 이 양반이 피눈물 흘리는 게 그거였어. 자기가 어쨌든 이 가문의 시발점이 아닌 시발점. 물론 자기도 선대에서 받았어. 이 재산을. 이 정조에서 오시는 무자 할아버지도. 그래 놓으니까 자기가 전적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 반대하는 조상도 있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가산이 아직까지 깡깡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대. 그래 돼 있어서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양반한테 이 엄마한테 했던 얘기가 10년을 단 1년도 빠뜨리지 말고 이 양반한테 해주라 이랬거든요. 이 양반은 원기로 치부했던 당신들도 잘못됐고 물론 우리가 몽달이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백골양자로 이 양반이 유언을 하지 않았느냐 재산을 갖고 당신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래 됐거든. 하나도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10년 못한대. 그러니까 10년 자기는 할 자신도 없고 10년 어디 가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되겠냐. 금방 얘기했잖아. 제사가 지낸 게 아니고 너하고 숨통 좀 튀고 지금 내가 이게 불만이고 이게 이렇게 되고 요래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내가 요렇게 해주고 얘기를 하잖아 이랬거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뭐냐면 10년 동안 할 자신 없대. 그래서 10년 동안 할 자신 없으면 그냥 이번 파트에 이 사람 밥 한 걸로 지내는 걸로 끝내라 이랬거든. 뭐 끝낸대. 조상님 끝낸대. 이래 전해줬지. 그래서 이 양반이 피눈물을 흘렸던 거거든. 근데 분명한 거는 그래. 이 집에는 아마 대가 끊어질 겁니다 라고 했어. 대가 끊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아까 아들 둘인가 있다 했잖아. 둘인가 있으면 이 아들들이 현재까지는 자식이 없었거든. 현재까지 모르지 뭐 자식이 있을 수도 있어. 내 말이 100% 맞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집 대 끊어질 겁니다. 이제 이랬거든. 이 양반이 피눈물을 박박 흘리고 쳐다보는데 나만 보이니까 나만 무섭잖아. 나만 무서운 거고 쥐는 모르는 거지. 단지 조금 뭐가 한기가 약간 오늘 좀 춥네요 이 소리는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직성이 있어도 이미 여기 아들대에 들어오면서 종교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찜찜함 속에 여기로 오거든.
이렇게 오실 때는 전부 다들 그래. 자기들 나름대로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부정해보고 인정 안 하고 하다가 여기까지 오시는 거거든. 근데 여기까지 오니까 자기 내려올 때는 그냥 10년 동안 매년 이 자체를 이 미친 짓을 어떻게 하냐는 거지. 이 미친 짓이고 이 정조대에 내려오는 100년 정조까지 계산하면 우리가 90년에서 110년 120년 계산하거든. 그러면 이 양반이 이렇게 허공중천에 이 집안이 만약에 이시라 하면 이시 집안에 이 양반이 눈독을 들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이 세월이 얼마나 이 마음이 이거는 대단하시더라고. 그래서 자손이 이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했거든. 아마 생긴다더라도 이거는 또 단명이 이제 점점 줄어들다고 이 집에 보니까 조부대에서 만약에 40까지 살았는데 뭐 그 옆에 뭐 사촌이 됐든 누가 됐든 이 줄어든다든지 뭐 하여튼 수명이 자꾸 줄어들어. 밑으로 내려오면 올수록. 그러니까 지금 요 아들 둘이도 지금 몸 상태에 문제가 생겼다거든. 백혈병이랬나? 하여튼 뭐라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0년을 못하더라. 내가 안타까운 건 그래. 재산이라는 거는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우리 죽을 때 3.3평 네 죽을 때 들어가는 거 그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 뭐 내가 우리가 1000억을 가지고 있고 1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령님 말씀처럼 왜 차 10대면 한꺼번에 10대 다 몰고 다니게 네 손이 한 10개 되냐 이러셨거든. 죽을 때 돼봐야 죽는 거 3.3평인데 이 양반 피눈물 흘리는 이거를 보면 이걸 보고도 본인들이 10년을 못한다. 야 10년 정도 정성 안 들리고 이 양반의 노기를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누그러뜨린다고. 이 양반은 법문을 받자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내가 부처님 전에 어떤 법비를 받아서 내 오친 마음을 풀겠다는 아니지. 90년을 당신 하나만 딱 째려봤다고 생각해봐. 이거 이 양반한테 이 법문 받아 좋은 데 가라고 하면 이 양반 가시겠냐고. 아니더라는 거지. 사람도 누군가 그러되 대화가 안 돼서 전쟁이 일어난다며. 혼백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 혼백은 당신과 나의 어떤 이 교류 시점을 3대를 거쳐 4대를 거쳐 누군가 알아줘서 서로 교류하자고 일하시는 거거든. 이거 10년 동안 너하고 나하고 만나서 하자는데 이거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결과적으로 이게 소리 없는 조상과 후손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거지. 그 사람의 피눈물로 시작하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조상님이 환하게 웃게 본인들 즐겁게 이쁘게 살아가십시오. 네, 잡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